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시험을 대비한 실력 향상을 위한 6번째 문제풀이 실기 영역입니다. 이번 문제도 출제가 예상되는 모의 문제와 출제 빈도가 높은 최근 주요 기출 문제를 종합하여 작성했으며 난이도가 20% 정도 더 높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 시험은 제32회 시험 문제 공개 이후 지금까지 같은 형태로 출제되고 있어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 공부를 하신다면 넉넉하게 합격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풀이의 진행 설명은 생략합니다. 문제풀이와 해설을 시작합니다. 36번 제시된 치아가 적어 씻기는 어렵지만 삼키는 데 문제가 없는 대상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적당한 음식은 4번 잘게 썬 음식입니다. 지문 1번 일반식은 치아에 문제가 없고 소화를 잘 시킬 수 있는 대상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번 경구유동식은 음식 맛을 느낄 수 있는 대상자에게 영양죽, 물, 선식가루와 물 등입니다. 3번 경관유동식은 연한 능력이 없고 의식장애가 있는 대상자로서 비관을 통하여 경관유동식을 제공합니다. 5번 갈아서 만든 음식은 아주 잘게 썰어도 삼키기 힘든 대상자에게 제공이 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연하 곤란은 음식물을 삼키기 힘든 상태를 말합니다. 37번 37번에 경관영양액을 주입하던 중 대상자가 구토를 할 때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1번 비관을 잠근다가 맞습니다. 지문 2번 침대 머리 높이는 올려줍니다. 3번 영양액 대신 물은 주입하지 않습니다. 4번 비관이 꼬였는지 확인을 한다는 것은 주입 중 또는 주입 전에 확인을 합니다. 5번 영양액 주머니의 높이는 대상자의 위장보다 높은 위치에 걸어둡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경관영양액은 구멍이 있는 긴 관을 코를 통해 위까지 넣어 영양을 공급하는 방법입니다. 38번 38번의 투약독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3번 삼키기 힘든 가루약은 숟가락을 사용 물에 녹여 먹인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투약독기 기본 원칙으로 정확한 약물이 정확한 대상자에게 정확한 용량으로 정확한 경로를 통하여 정확한 시간에 투약되어야 하며 투약 후에는 이상 반응을 관찰합니다. 지문 1번 투약독기로 색이 바랜 물약은 색이 변하거나 혼탁한 약물은 버립니다. 2번 안약은 눈에 닿지 않게 하여 결막에 점안합니다. 안약은 눈에 닿으면 오염되거나 눈을 다치게 할 위험이 있습니다. 4번 삼키기 힘든 알약은 분쇄하여 가루로 먹이는 것은 요양보호사가 임의로 약을 쪼개거나 쪼개지 말고 약사나 의사와 의논합니다. 5번 기약은 귀 윗부분을 잡고 귀 뒤쪽 후 상방으로 당겨 점적합니다. 39번 39번의 그림 중에서 눈에 안약을 점정하는 위치로 옳은 것은
5번 마 위치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안약은 아래 눈꺼풀 하안검을 아래로 부드럽게 당겨서 결막낭을 노출하여 아래 눈꺼풀 하안검 그림의 마번 위치에 중앙이나 외측으로 1 내지 2cm 높이에서 안약을 투여합니다. 40번 40번에 정맥주사 바늘이 제거된 후에 알코올 솜으로 절대 비비지 않는 이유는 2번 주사 부위에 피멍이 들 수 있기 때문에입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간호사가 바늘을 제거한 후에는 주사 부위를 1 내지 2분간 알코올 솜으로 지그시 누릅니다. 41번 41번에 대상자가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은 1번 화장실 문고리는 막대형으로 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2번 화장실 표시는 입구가 눈에 잘 차들 수 있게 합니다. 3번 화장실 조명의 조도는 높게 유지합니다. 4번 화장실 가는 길에 불필요한 물건이나 발에 걸려 넘어질 우려가 있는 물건은 치웁니다. 5번 화장실 갈 때 신고 벗기 쉽게 슬리퍼를 신기는 것보다 안전을 위해서 꼭 맞는 신발을 신깁니다. 42번 42번에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가 침상에서 자주 배변 실수를 할 때 돕는 방법은 4번 평소 배변 시간을 파악하여 변기를 대어준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음식 섭취 양은 제한하지 않습니다. 2번 부득이한 경우에만 기저귀를 채워줍니다. 3번 간이 변기를 침대에 두기보다 침대 옆이나 의자 위에 두고 사용을 합니다. 5번 무릎 덮개로 덮은 후 바지를 내리는 것이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침상 배설은 화장실에 못 가는 사정으로 침상에서 배설하는 경우이며 사용하는 복지 용어는 오른쪽 사진과 같습니다. 43번 43번에 이동변기 사용을 돕는 방법은 4번 배뇨가 어려울 때는 미지근한 물을 요도에 끼얹어 준다가 옳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이동변기는 서거나 앉는 것은 가능하나 화장실까지 걷기가 어려운 대상자의 배설을 도울 때 사용됩니다. 오른쪽 그림은 이동변기의 모습입니다. 지문 1번 이동변기는 침대와 빈틈없이 붙이거나 30 내지 45도 비스듬히 놓습니다. 2번 이동변기는 침대와 붙여서 침대의 높이가
같도록 맞춥니다. 3번 편마비 대상자의 경우 건강한 쪽의 이동변기를 놓아줍니다. 5번 대상자의 두 발이 바닥에 닿도록 하여 이동변기에 앉힙니다. 44번 44번에 대상자의 기저귀를 교환할 때 둔부를 가볍게 두드려 마사지하는 이유는 1번 욕창 예방입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기저귀 사용 돕기 기본 원칙에 기저귀 사용 대상자는 배뇨나 배변 시간에 맞추어 자주 살펴보고 젖었으면 속히 갈아주어 피부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해야 합니다. 45번 45번에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의 보행을 돕는 방법은 4번 소변 주머니를 아랫배보다 아래로 오도록 들고 보행하게 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유치도뇨관은 배출이 되도록 하고 보행하게 합니다. 2번 소변 주머니의 배출구를 잠그고 보행하게 합니다. 3번 유치도뇨관을 새 것으로 교체한 후 보행하게 한다는 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5번 소변 주머니는 들거나 안전하게 하고 보행하게 합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유치도뇨관이 막히거나 꼬여서 제대로 배출되지 않으면 방광에 소변이 차서 아랫배에 팽만감과 불편감이 있고 아플 수가 있습니다. 46번 46번의 대상자의 의치를 관리하는 방법은 4번 의치 세정제가 없으면 주방 세제로 세척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뜨거운 물에 삶아서는 안됩니다. 흐르는 물, 미온수에 의치를 헹굽니다. 2번 깨끗한 휴지에 싸서 보관했어도 안되고 의치 세정제나 물이 담긴 용기에 의치를 보관합니다. 3번 취침 전에 의치를 빼서 보관합니다. 5번 전체 의치를 뺄 때에는 위쪽을 먼저 빼줍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의치를 빼어둘 때는 찬물이 담긴 용기에 보관해야 의치의 변형을 막을 수 있습니다. 47번 47번에 침상에 누워 지내는 대상자의 머리를 손질하는 방법은 3번 거울을 제공하여 머리 모양을 확인하게 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모발 끝에서 두피 방향으로 빗질하는 것이 아니고 두피에서 모발 끝으로 빗질을 합니다. 2번 두피의 관리를 위해서는 매일 빗질을 해줍니다. 4번 대상자의 기호에 따라 머리 모양을 정리해 줍니다. 5번 머리카락이 엉켰을 경우 물을 적신 후에 손질을 합니다. 48번
48번에 대상자에 대한 목욕독기 방법으로 2번 목욕 중 대상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스스로 하게 한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목욕 전에 대상자의 몸 상태, 표정, 열, 혈압 상승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몸 상태가 좋지 않으면 목욕을 하지 않습니다. 질문 1번 대상자의 목욕독기는 샤워는 가급적 대상자를 목욕의자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앉은 자세로 합니다. 3번 목욕한 기간이 오래되어도 몸 상태가 확인하여 나쁘면 목욕을 하지 않습니다. 4번 욕조에 더운 물을 받아 먼저 요양보호사가 손등으로 물의 온도를 확인합니다. 5번 편마비 대상자는 욕조 의자에 앉게 하고 건강한 쪽 팔로 손잡이를 잡게 합니다. 49번 49번에 목욕을 하는 동안 대상자의 체온이 유지되도록 돕는 방법은 2번 목욕 중 몸에 따뜻한 물을 자주 끼얹어 준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창문을 열어 습기를 제거한다는 것은 목욕 후 한기를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3번 목욕 후에는 한기를 느끼지 않도록 물기를 빨리 닦아줍니다. 4번 목욕물의 온도는 40도씨 내외가 되도록 합니다. 5번 비누를 묻힌 수건으로 몸의 중심에서 말초 방향이 아닌 말초에서 중심 방향으로 닦아줍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실내 온도는 건강한 성인은 18도씨 이상, 장애인이나 노인은 20도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50번 50번의 왼쪽 편마비 대상자에게 단추가 없는 상의 벗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편마비 대상자의 옷 입히기와 벗기는 순서는 매회 출제가 됩니다. 핵심 모의고사와 기출문제풀이에서도 자주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공부를 해놓고도 혼돈이 자주 발생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기준을 정하면 혼란이 덜 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혼선을 막기 위해 입힐 때는 마비된 쪽이 먼저, 벗길 때는 건강한 쪽이 먼저라는 의미에서 임마와 벗근입니다. 임마와 벗근을 기억하면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비된 쪽이 먼저 입히거나 벗기면 건강한 쪽은 제일 나중에 벗기거나 입힙니다. 이를 숙지해두면 혼선 없이 요긴하게 쓰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문제를 살펴보면 편마비 대상자의 옷 벗길 때는 먼저 건강한 쪽 팔, 즉 오른쪽 팔을 먼저 벗깁니다. 그러면 벌써 지문 중에서 1번이나 2번 중에서 이미 답이 정해집니다. 그리고 벗을 때는 건강한 쪽이 제일 먼저 벗기고 마비된 쪽은 제일 나중에 벗깁니다. 따라서 지문 1번 오른쪽 팔, 다음 머리, 다음 왼쪽 팔의 순서로 벗기는 것이 맞습니다. 51번 51번에
침대에 걸터 앉아있는 대상자를 일으켜 세우는 순서는 제시문은 가. 대상자의 발목을 무릎 위치보다 뒤쪽에 놓게 한다. 나. 일어서면서 숙여진 상체를 펴게 한다. 다. 얼굴이 무릎 위치보다 앞쪽에 오게 한다. 라. 상체를 앞으로 숙이게 한다입니다. 대상자의 이동 돕기를 할 때는 질문이나 제시문의 실행 동작을 상상을 하면서 문제를 풉니다. 그리고 순서 문제를 풀 때는 제일 처음 시작하는 것과 제일 나중에 끝나는 것을 찾으면 보다 쉽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생각하고 제시문의 순서를 정리해 보면 우선 처음 동작은 시작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을 찾아야 하므로 위치를 잡는 것이 시작이 되어 가번이 됩니다. 마지막 단계는 질문에서 일으켜 세우는 순서를 찾으라고 했으므로 주어진 제시문에서는 세우는 동작을 찾으면 나압은 상체를 펴게 한다가 마지막 순서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 가번과 마지막 나번을 찾았으면 가로 시작하여 나로 끝나는 답은 이미 찾았습니다. 나머지 중간 진행 과정은 순서대로 진행될 수도 있고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동작일 수도 있습니다. 어렵고 헷갈립니다. 이제 나머지 다번과 라번을 순서를 구분한다면 제시문에서 다번의 얼굴이 앞으로 오게 하기 위해서는 라번 상체를 먼저 앞으로 숙여야 다번 얼굴이 앞으로 가게 됩니다. 따라서 라번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순서는 5번 가, 라, 다, 나 순서가 맞습니다. 52번 52번은 대상자를 옆으로 돌려 눕힐 때의 순서는 가. 돌려 눕히려고 하는 쪽에 선다. 나. 팔을 가슴 위에 놓는다. 다. 엉덩이와 어깨를 지지하여 돌려 눕힌다. 라. 눕는 방향 반대쪽 발을 다른 발 위에 놓는다. 마. 아래쪽 어깨를 살짝 뒤로 움직여 자세를 편하게 한다. 지문 옆 오른쪽 박스의 참고사항과 같이 침대에서 이동하기 기본은 이동하고자 하는 쪽에 섭니다. 다음 상반신, 하반신 나누어 이동합니다. 다음 상체, 하체 순으로 이동을 합니다. 또한 한꺼번에 많이 이동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씩 나누어 이동합니다. 이 참고사항을 기준으로 순서를 나열해 보면 먼저 이동하려고 하는 쪽에 섭니다. 가번이고 다음 상체를 이동하여야 하므로 상체 부분의 팔을 가슴 위에 올려놓습니다. 나번입니다. 다음 이 문제의 핵심인 눕는 방향 반대쪽 발을 다른 발 위에 올려놓으면 돌려 눕히기가 쉽습니다. 라번에 해당되며 다음은 엉덩이와 어깨를 지지하여 돌려 눕힘으로 다번에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정리 차원에서 자세를 편하게 하는 순서로서 마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가, 나, 라, 다, 마 1번 순서가 맞습니다. 53번 53번에 제시된 대상자가 협조를 할 수 없어 침상 양편에 한 사람씩 마주 서서 신호에 맞춰 두 사람이 동시에 대상자를 침대 머리 쪽으로 이동하려고 한다의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두 팔이 대상자를 지지하는 부위는 2번 어깨와 등 및 둔부와 대퇴부 연결이 맞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침대에서 두 사람이 이동하는 모습으로 요양보호사가 어깨와 등 및 둔부와 태부를 지지하여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침대 머리 쪽으로 이동 후에는 침대 커버와 옷이 구겨졌는지 대상자의 팔의 위치 등을 확인해 줍니다. 54번 54번에 그림과 같은 휠체어를 사용할 때 대상자의 다리 길이에 맞게 조절하여야 하는 것은 3번 다합은 발판 작동 레버 발받침입니다. 다른 휠체어의 명칭은 아래 참고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5번 55번에 대상자를 휠체어에서 이동 변기로 옮기는 순서는 제시문은 가 건강한 다리에 힘을 주어 이동하게 한다. 나 건강한 손으로 이동 변기의 먼 쪽 손잡이를 잡게 한다. 다 휠체어 발 받침대를 접고 대상자의 두 발을 바닥에 내려놓게 한다. 라 이동 방법을 설명하고 휠체어의 잠금 장치를 잠근다입니다. 이 문제는 질문에서는 편마비 대상자라는 질문이 없습니다만 제시문을 미루어 편마비 대상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요양보호사 시험 문제풀이에 가장 중요한 두 개의 핵심 포인트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휠체어 이용에 관한 것이고 또 하나는 편마비 대상자를 돕는 방법입니다. 휠체어 사용 문제의 첫 번째 순서는 안전을 고려해서 휠체어 잠금장치 잠그기입니다. 휠체어 문제는 휠체어 잠금장치가 들어있는 제시문을 첫 번째 순서로 선택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다른 제시문에서 찾아봅니다. 따라서 위 제시문을 볼 때 휠체어 잠금이 들어있는 라번이 가장 먼저 있는 지문은 4번과 5번이 답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서는 이 문제에서 대상자의 이동이 목적이니까 이동이 들어있는 문장인 가압은 건강한 다리에 힘을 주어 이동하게 한다를 마지막 순서로 두면 됩니다. 그러면 벌써 답은 찾았습니다. 다음은 중간 순서들이며 이동하기 위해 답은 휠체어 발받침대를 접고 대상자의 두 발을 바닥에 내려놓게 한다입니다. 다음은 건강한 팔을 이용하여 목적물인 이동 변기를 잡게 하는 순서입니다. 나압은 건강한 손으로 이동 변기의 먼 쪽 손잡이를 잡게 한다가 맞습니다. 마지막은 미리 설명한 마지막 목적인 이동이 들어있는 문장이 있는 가압은 건강한 다리에 힘을 주어 이동하게 한다입니다. 따라서 5번 나, 다, 라, 가의 순서가 맞습니다. 그리고 진행 순서에 관한 문제를 풀 때에는 진행 순서를 상상하면서 풀면 쉽기도 하고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56번 56번에 그림과 같은 복지 용구를 선택할 때 고려할 사항은 2번 커브는 분리하여 세척할 수 있어야 한다입니다. 그림의 복지 용구는 자세 변환용 쿠션입니다. 지문 1번 쿠션의 재질은 너무 딱딱하지 않아야 합니다. 3번 지프는 대상자의 신체와 접촉이 되지 않도록 감춰져 있어야 합니다.
4번 커버는 소독할 수 있고 변색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5번 자세를 쉽게 바꿀 수 있도록 표면이 너무 미끄럽지 않아야 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자세 변환용 쿠션을 선택할 때 유의할 점을 위 지문을 정리했습니다. 57번 57번의 감염 예방을 위한 손위생 방법은 4번 손가락 끝을 반대편 손바닥에 문질러 손톱 밑까지 씻는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고체 비누보다 액체 비누를 사용합니다. 2번 세면대에 깨끗한 흐르는 미온수로 충분히 씻습니다. 3번 장갑을 착용하였더라도 물과 비누로 손을 씻습니다. 5번 세균 번식을 막기 위해 젖은 수건은 세탁한 후 건조하여 사용합니다. 58번 58번에 재가 대상자에게 낙상 발생 위험이 높은 환경은 3번 신기 편하도록 발보다 큰 스리퍼를 신긴다가 낙상 위험이 높습니다. 발에 꼭 맞는 신발, 바닥에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된 신발을 신깁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낙상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신체적 요인, 환경적 요인, 행동적 요인이 있습니다. 다른 지문들은 낙상 발생 위험이 낮은 환경입니다. 59번 59번에 전기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4번 전기기구를 세척하기 전에 컨센터에서 플러그를 뺀다입니다. 지문 1번 습기가 있는 곳에서 전기기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2번 컨센터에서 플러그를 뺄 때는 플러그를 꼭 잡고 똑바로 뺍니다. 3번 하나의 컨센터에 여러 개의 전기 코드를 꽂지 않습니다. 5번 전선에서 불꽃이 일어나면 전류를 차단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전기사고는 누전, 과전류, 합선, 불꽃 방전, 과열, 사용자의 부주의 등으로 발생합니다. 60번 재가 대상자의 식기 및 주방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은 5번 냄새나는 밀폐 용기에는 녹차 티벳을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 둔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세척한 식기는 어긋나게 엎어 놓습니다. 2번 기름기가 적고 음식물이 덜 묻은 식기부터 먼저 설거지를 합니다. 3번 스펀지로 된 수세미보다 거물 모양으로 된 수세미를 사용합니다. 4번 유리그릇은 뜨거운 상태에서 찬물에 담그면 깨질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를 합니다. 61번
61번의 시설에서 실내 환경을 청결하고 깨끗하게 조성하는 방법은 4번 양변기에 물 때는 솔에 식초를 묻혀 닦는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겨울철에는 가습기를 사용합니다. 2번 전체 난방으로 온도를 조절합니다. 3번 방바닥의 먼지는 진공청소기나 젖은 걸레로 제거합니다. 5번 쓰레기통에서 냄새가 나면 식초를 수세미에 살짝 묻혀서 닦아낸 후 물로 헹굽니다. 62번 (62번의) 대상자의 은행 업무를 대행하는 방법은 2번 대상자가 요구하면 은행 업무 담당자와 연계해 준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은행 업무 대행 시 관련 정보나 자료, 경비 등을 지참합니다. 3번 대상자에게 판단하게 하여 필요한 금융정보를 제공합니다. 4번 업무 처리 결과에 불만족해 하면 대상자와 충분히 상의하여 진행합니다. 5번 대상자의 업무를 대행하면서 요양보호사의 사적 업무는 병행하지 않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업무 대행 서비스는 물품 구매, 약 타기, 은행, 관공서 가기 등을 대신해 주는 것입니다. 63번 63번에 재가 침해 대상자의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낮은 주거 환경은 1번 유리창에는 눈높이에 맞춰 그림을 붙인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침해 대상자의 사고 발생 원인으로 자신의 안전을 고려치 않고 자신이 과거와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새로운 일, 학습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고 또 금방 잊고 상황 분석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지문 2번 방에는 큰 거울을 치우거나 천등으로 덮습니다. 3번 조명은 낮에는 밝게 하고 밤에는 밝지 않게 은은하게 조명을 합니다. 침해 대상자가 시간을 잘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4번 침대는 벽에 붙여 설치합니다. 5번 성냥 라이터 등은 침해 대상자가 발견할 수 없는 곳에 둡니다. 64번 (64번의) 시설 침해 대상자가 우리 며느리가 나 데리러 언제 와? 라며 반복적으로 물을 때 대처는 5번 달력에 적힌 며느리의 방문 일정을 보이며 알려준다가 적절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다른 지문들은 다소 미흡하고 부적절한 대처 방법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반복 행동에 대해서 억지로 고치려 말고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립니다. 또한 반복적인 행동을 하는 이유는 주변 상황에 대한 인식을 못하고 자신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서이고 논리적 생각을 못해 의문에 대한 답을 구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관심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65번
65번에 치매 대상자가 식사 때마다 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먹을 때 대처는 4번 작은 그릇에 담아 식사량을 조절한다가 적절한 대처입니다. 다른 지문들은 미흡한 대처 방법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치매 대상자 음식 섭취 관련 문제 행동을 하는 이유는 과식하거나 배고픔을 호소할 때이고, 손에 만져지는 것은 무엇이든지 먹으려고 하는 이식 증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66번 66번에 치매 대상자가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며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할 때 대처는 4번 친구의 대소변이 묻었는지 확인한다입니다. 다른 지문은 수면을 방해하거나 부적절한 대처 방법입니다. 67번 67번에 치매 대상자가 야간에 실내에서 계속 배회할 때 대처는 3번 출입이 가능한 창문은 잠근다가 적절합니다. 다른 지문들은 적절치 못한 대처 방법입니다. 아래 참고사항에서 배회의 원인은 기억력 상실이나 시간과 방향 감각의 저하, 정서적 불안, 배고픔, 화장실을 찾지 못하는 것 등이 원인입니다. 68번 68번에 제시된 제가 치매 대상자가 방에 뛰쳐나와 엄마 어디가 나도 갈래요 라고 하는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적절하게 대처한 것은 3번 엄마랑 같이 산책 나가요 라고 안심시킨다가 가장 적절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망상, 환각독기의 기본 원칙은 다른 것에 신경 쓰도록 계속 관심을 돌려줍니다. 다른 지문들은 미흡하거나 부적절한 대처 방법입니다. 69번 제시된 시설 침해 대상자가 낮잠을 자다가 깨서 이 방에 있는 사람 다 나가라고 고함을 친다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2번 함께 밖으로 나가 바람을 쐰다가 가장 잘 대처를 했습니다. 다른 지문들은 다소 미흡하거나 부적절한 대처 방법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파괴적 행동은 자주 일어나지 않고 오래 지속되지 않으며 초기에 분노로 시작해서 지쳐서 중지를 합니다. 질병 초기에 나타났다 수개월 내 사라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70번
70번에 제시된 시설 침해 대상자가 해질녘이 되면 죽어야 하는데 죽지도 않는다라며 가슴을 치면서 운다의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1. 눈물을 닦아주며 옆에 있어준다가 가장 잘 대처를 했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석양증후군은 낮에는 유순하다가도 저녁 8시에서 9시만 되면 갑자기 침대 밖으로 뛰쳐나오거나 옷을 벗고 방을 서성이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또 석양증후군 돕기의 기본 원칙은 치매 대상자와 함께 있는다, 소일거리를 준다, 낮 시간 동안 움직이게 한다, 신체 제한은 더욱 악화시킴으로 하지 않는다가 있습니다. 71번 치매 대상자가 잠에서 깨어 옷을 다 벗고 방 밖으로 나왔을 때 대처 방법은 3번 실내 온도가 높은지 확인한다가 가장 잘 대처를 했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부적절한 성적 행동을 돕는 기본 원칙은 성적 행동 관련 요인을 관찰합니다. 때로는 행동을 교정합니다. 벌과 보상을 적절히 사용합니다. 72번 72번에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가족과 의사소통할 때 유의할 사항은 3번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수시로 주고받는다가 맞습니다. 다른 지문들은 대상자 가족과의 의사소통에서 다소 미흡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상황별 의사소통에서 가족과의 의사소통은 가족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하고 대상자에 대한 정보는 수시로 주고받고 가족과 의견 상충 시 시설장에 보고를 합니다. 또 대상자의 부정적인 행동이나 느낌은 직설적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73번 73번에 제시된 대화 요양보호사 어머니 오늘 아침은 맛이 어땠어요? 대상자 입맛이 없어서 안 먹었어. 요양보호사 아침 된장국은 어르신이 아주 좋아하는 것인데요. 대상자 말이 없음. 요양보호사가 나 전달법으로 반응한 것은 5번 아침 식사를 하지 않으셨다니 제가 걱정이 됩니다가 나 전달법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나 전달법은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상대방의 행동이 나에게 미친 영향에 초점으로 이야기하는 표현법입니다. 다른 지문들은 나 전달법의 표현이 아닙니다. 74번 74번에 제시된 치매 대상자 아이고 아파 배 아파 죽겠어 요양보호사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한 것은
2번 배를 짚으며 여기가 아프세요가 맞습니다. 다른 지문들은 치매 대상자와 의사소통 방법이 아닙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치매 대상자와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기본 원칙에는 신체 접촉을 사용한다가 있습니다. 75번 75번에 제시된 어려운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실물, 그림판, 문자판을 이용한다.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이야기한다의 방법으로 의사소통해야 하는 대상자는 3번 판단력 장애 대상자입니다. 의사소통에 장애가 있는 경우는 노인성 난청, 시각장애, 언어장애, 판단력, 이해력 장애, 주의력 결핍 장애, 진압력 장애, 소통의 유형이 6가지가 있습니다. 76번 76번의 치매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은 2번 언어와 몸짓을 함께 사용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치매 대상자와 의사소통에서는 시선은 마주보고 합니다. 3번 대상자와 가까운 곳에서 마주보고 말합니다. 4번 대상자와 신체 접촉을 사용합니다. 5번 대상자 앞에서 천천히 다가갑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치매 대상자 신체적 언어 사용 시 유의사항으로 정면에서 마주보고 눈높이에 맞추고 관심을 보이고 접근 시 앞에 서가 있습니다. 77번 77번의 하임리히법에 관한 설명은 5번 대상자를 뒤에서 안아 복부의 윗부분을 후 상방으로 밀어 올린다가 맞습니다. 다른 지문들은 하임리히법이 아닙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하임리히법은 이물에 의한 기도 폐쇄를 치료하기 위한 복부 밀어내기 방법입니다. 78번 78번에 제시된 재가 대상자가 날카로운 물건에 찔려 손등에 심한 출혈이 있어 우선 시설에 구두 보고를 하고 응급처치를 하려고 한다의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적절하게 대처한 것은 3번 멸균 거즈를 출혈 부위에 대고 눌러준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출혈 시 출혈의 원인이나 종류와 상관없이 가장 먼저 지혈을 해줍니다. 또 출혈 시 출혈 부위를 멸균 거즈들을 이용하여 직접 압박을 하면서 출혈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위치합니다. 지문 1번 출혈 시에는 출혈 부위를 멸균 거즈를 이용하여 직접 압박합니다. 2번 시설에서 지시가 올 때까지도 지혈해야 합니다.
4번 손목 부위를 압박붕대로 너무 꽉 조이게 되면 혈액순환에 방해가 됩니다. 5번 대상자를 벽에 기대어 앉게 해도 출혈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위치시킵니다. 79번 79번에 제가 대상자가 약물을 잘못 복용하는 경우는 4번 약 처방이 바뀐 경우 이전 약을 먼저 복용한다가 틀렸으며 정답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약은 물과 함께 복용합니다. 우유, 녹차, 커피 등 카페인 음료는 약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자몽주스는 고혈압, 고지혈증 약의 부작용을 증가시킵니다. 철분제는 오렌지 주스와 복용 시 흡수율을 증가시킵니다. 다른 지문들은 약 복용 방법에 올바릅니다. 이 79번 문제는 최근 시험에서 드물게 출제된 틀린 문제를 찾는 것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서는 모두 맞는 것, 옳은 것만 찾았지만 이번 문제는 잘못된 것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질문을 읽고 지문에서 1번을 읽고 맞다고 급하게 선택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으며 정답은 지문 뒷부분 4번이나 5번에 배치하는 경우도 있으니 평소 기출문제나 모의고사 풀이할 때 지문을 끝까지 읽는 습관을 들여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문제입니다. 80번 80번에 제시된 그림 가 심장 충격기 전원 켜기, 나 심장 리듬 분석, 다 패드 부착, 라 제세동 시행, 마 즉시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 시행의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 순서는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자동 심장 충격기의 일반적 4단계로서 먼저 전원을 켜고 다음 패드를 붙이고 다음 심장 리듬을 분석한 후 모두 물러나고 제세동을 시행합니다. 그리고 즉시 가슴 압박을 다시 시행합니다. 위의 그림에서 자동 심장 충격기의 사용 순서는 자동 심장 충격기 전원을 켜는 가 그림이 먼저 오고 다음 2개의 패드를 부착하는 다 그림이 오며 다음은 심장 리듬을 분석하는 나 그림이며 다음은 제세동 시행을 하는 라 그림이 옵니다. 끝으로 즉시 가슴 압박을 다시 시행하는 마 그림이 오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2번 가, 다, 나, 라, 마 순서가 맞습니다. 이상으로 실력 향상을 위한 6번째 문제풀이였습니다. 계속되는 7번째 문제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대비한 요점 정리와 문제풀이, 매회마다 출제되는 문제 모음, 기출문제와 모의고사, 최종점검 마무리 연습 문제풀이가 CBT와 지필시험을 대비하여 준비되었습니다. 오늘 문제풀이 중 잘못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